멘토라에서 공부하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기초를 잘 닦은 사람이 됩니다. 첫 문제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23쪽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주어져 있어. 내가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책에 있는 풀이, 하나는 책에 없는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2차 방정식을 읽으라 한다면 어떻게 읽을까? 조금 전문 용어입니다. 실수계수 2차 방정식, 다시 실수가 아니에요.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계수들이 전부 다 어떤 수? 유리수죠. 근데 한 근이 주어져 있네. 내가 1도 안 가르친 상황에서 내가 체애하는 풀이 보여드릴게요. 근이라 함은 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다. 올해 2023년 수능에 나왔단다. 더불어서 연립방정식의 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역시 수능에 다 나왔다. 이 그림을 그린다면 맞아요. x 자리에 3-루트2를 use, 대입할 거고 우리 중3 때 배웠던 무리수의 상등 개념, 이 개념을 접목시켜 드릴게요. 책에는 없는 풀입니다. 대입해. 제곱 바로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완전 제곱한다. 3-루트의 제곱은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 마이너스 2배 앞에 그 뒤에 그 곱 해주면 9, 2, 11, 마이너스 6루트2 A배니까 A배 해줘. 3A 마이너스 A 루트 2 플러스 B. 이게 좌변입니다. 좌변부터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유리수 부분을 정리하세요. 계산하면 11 더하기 3A 플러스 B. 무리수 부분을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을 써서 다시 정리하면 맞죠? 이 값이 우변에 있는 0과 같아야 돼요. 0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0 더하기 0 루트 2. 유리수부는 유리수부끼리 같아야 돼. 무리수부는 무리수부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산수는 생략할 겁니다만은 자 이렇게 써서 정리하시면 A와 B를 결정할 수 있다. 좋은 풀입니다. 정말 좋은 풀입니다. 실전에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알았지? 꼭 필기해도 책에. 두 번째 풀이는 다시 읽어볼게요. 자, 너네들은 생각을 다양하게 넓힐 필요가 있어요. 좁은 시야로는요 수학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중학교 내용이랑 완전 다르다. 고등학교 수학은 빨리 생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다시 읽어볼게요. 얘네 읽어볼게요. 2차 함수 읽어보세요. 무슨 함수라 했지? 유리수 계수 2차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한 근이 3-루트이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3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자, 여기서 퀘스천 마크. 그럼 좋았어. 왜 그렇지? 그거 2차 함수가 선대칭? 맞아요. 그냥 경험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선대칭도 맞아. 네. 경험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다.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 방법이 첫 번째 풀에서 나온 거예요. 대입에서 해보면 나와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계산하고 나서 한번 해줄게. 그 말은 알파랑 알파 바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줬지? 맞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어버리는 거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네. 이 문제에서는 a는 1이고 b가 a거든.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지. 두 분의 합은 얼마야? 편례근끼리 합은 항상 실수가 논됐지. 6 equal 마이너스 a. a 값은 마이너스 6. 어때요? 똑같이 나오나요? 두 분의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a분의 c. a는 x제곱 계수니까 1, c는 상수니까 b. b가 금방 나오죠. 이 두 개 곱해보세요. 합천공식이네. 앞에 그 제곱 빼기 뒤에 그 제곱 9 빼기 7 equal b라는 얘기입니다. 암산해볼까? A 자리에 마이너스 6 집어넣어봐봐. 그럼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마이너스 7. 휘리릭 넘기면 B는 7. 알겠죠? 실제로 자 함수식을 만들어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자 위에 거 모른다. 자 리셋. 세 번째 풀입니다. 자 위에 거 이제
언급하지 마세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 푸는 해법 몇 가지? 네 가지. 인수분해, 근해 공식, 완전 제곱, 함수 중에서 빠르게 선택하세요.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 2 곱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36 빼기 28이면 얼마고? 얼마죠? 8인가요? 8은 몇 루트 몇? 그렇지, 2루트이니까 만족하는 x는 첫 번째 x 값은 3 플러스 루트 2, 두 번째 x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23쪽 필수 예제 15번의 2번입니다. 이 2차 함수를 읽어봐 라고 물어보든 뭐라 부를까? 그렇지, 실수계수 2차 방정식, 실수계수 2차 함수라는 표현을 쓴단다. 1번 문제는 유리수계수 2차 방정식은 정리할까요? 1번은 유리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무리수를 포함한 식이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을 반드시 갖는다는 게 experience formation, 경험식이라고 했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 문제처럼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i를 포함한 복소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수능에 얘가 나왔었어요. 올해 9월달 고1 모의고사에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나왔었지? 이런 형태의 허근이 나왔었어. 기억이 안 난다.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왔을 때 다른 한 근은 항상 두 근은 어떤 근의 형태를 가져? 켤레근의 형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로 풀어줄 거야. 이건 지울 거야. 그리고 경험식이라 부릅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내가 최애하는 풀이. 머릿속에서 잘 안 보일 때는 항상 2차만 노는 게 아니거든. 올해 수능에 3차도 나오고 4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x자리에 1 플러스 2i를 대입한 후에 선생님은 복소수의 상등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1번은 무리수의 상등이고 복소수의 상등입니다. 잘 보세요. x자리에 1 플러스 2i를 대입하세요. 1 플러스 2i 제곱은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따라오나요? 1제곱 더하기 4i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되죠. 두 배 앞에 그 뒤에 그 곱하면 플러스 4i 따라오지? 더하기 a배 x거든. a배 해주세요. a 더하기 2ai 더하기 b 좌변을 정리할 겁니다. 실수부를 정리하세요. 허수부를 덧셈에 관한 교환, 결합, 분배까지 곱셈에 관한 그런 거 정리해서 4 플러스 2ai까지. 이 녀석이 우변에 0과 같대요. 0은 0 더하기 0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도 정말 소중한 풀입니다. 내가 수업을 해서 이 풀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진짜 생각의 다양성을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에 가지를 막 펼쳐야 돼요. 조금 이따 정리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이 함수를 조금 이해할게요. 함수 그려보세요.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이거 어디 x축 위에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아니요가 아니고 어떻게? 만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는 어느 나라 담요고? 무슨 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만나지 않아요라고 하세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허근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경험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2i를 가지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1 마이너스 2i를 가진다. 그 근거는 어디 있다? 2를 적으라면 쌤처럼 적으면 된다. 하트 1이라고 적으면 된다. 알았지? 다른 이유 적을 필요 없다. 시험 칠 때 이걸 증명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는다면 영어 자신 있는 친구들은 EX 포뮬러 포메이션을 적으면 됩니다. 콩글리시로 experience formation 내가 지어낸 거예요. 그냥 경험식이라고 적으면 돼요. 근데 이 말도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실계수 2차 방식에서 2차 함수에서 개수들이 허수의 형태를 가진다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 형태를 가진다. 경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근대 개수와의 관계를 쓸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는 여기서는 1이고 b가 a입니다. b는 x 개수, a는 x 제곱 개수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가 되네. 두 개 더해보세요. 알파랑 알파 바 더하면 얼마? 그렇지. 2는 마이너스 A, A는 마이너스 2. 넣은지요. 두 개는 곱도 마찬가지야. 역시 근과 계수 관계 A분의 C, A는 C는 계산하면 B가 되잖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근의 곱은 실수가 논됐다. 왜? 허수의 제곱, 순호수의 제곱은 음수가 되거든. 제곱해볼까요? 앞에 그 제곱 1, 뒤 그 제곱 4i 제곱 계산하면 5가 되지. 선생님 저는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얼마다? 5가 되는 거지. 실제로 대입해보세요. A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5 이항시키면 B는 5.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24쪽 연습문제 111번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정수 또는 연속하는 두 정수, 연속하는 두 짝수, 연속하는 세 홀수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았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표현이 계속 새로운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연속한다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0, 1, 2, 3처럼 이웃한 두 한 끼리 차가 얼마다? 1이잖아. 그런데 누가 뭐래도 내 제자들은 방정식은 함수로 풀어버리세요. 하나를 별로 잡으면 나머지는 별 플러스 1 또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단다. 하트 그 다음에 하트 마이너스 1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는 없어요. 뭘 적어도 관계없어. 두 근의 차가 1이라는 사실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아까처럼 x자리에 별을 대입하고 x자리에 별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별과 k에 관한 문자 두 개씩 두 개로 문제를 풀어도 풀립니다. 그런 풀이 좀 생략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 계수의 집중을 초크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a는 x제곱계수란 말이야. a가 어디 있어? x제곱계수 1이잖아. b는 x의 계수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입니다. 이건 r이 아닙니다. 필기체로 쓴 거다. k라고 쓰는 겁니다. 알았지? 됐어. 그래? 다시 정리하면 2별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이쁜 식이 나온다 이거죠. 두 번째, 두 분의 곱은 a분의 c와 같다 했어. 여기서 a는 1, c는 9 마이너스 k 1분의 9 마이너스 k. 그래서 9 마이너스 k가 나오네. 크게 한번 보세요. 별과 k에 관한 문자 두 개, 식 두 개. 구할 수 있어. 근데 k 값만 구하면 되니까 별을 없애면 되겠네. 그러면 요 위의 식에서 정리하면 되겠네. 이 별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별 자리에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을 휘리릭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별 자리에 절을 집어넣으세요.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 거기다가 1을 더한 거. 통분 2분의 2잖아. 통분해보세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까지. 수학적 지능도 필요하지만 산수적 반복학습도 필요하다. 알았지? 4를 곱하고 분자를 전개 바로 한다.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플러스 3k 플러스 4k 상수 플러스 3 4배 했습니다. 그러면 4, 9, 36 마이너스 4k 휘리릭 넘겨주면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33 이퀄 0이 되나. 여기서 센스. 이것도 근해 공식 구하는 애도 있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뭘만 물었어요. 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것도 수학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남들은 그냥 이거 산수한다고 10분 풀린 애도 있어. 그럼 보면 깝깝해요. 내 선생님 입장에서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하기 전에 D를 한번 써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곱 C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잖아. 부호만 따져보세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K값은 두 실근 아니에요. 그럼 물은 건 K1 더하기 K2만 물었네. 답은 마이너스 8 또는 두 번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33. 이런 산수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모질했어요. 저는 다 풀 수 있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2차 방정식 부등식이지만 2차 함수에서 출발해서 2차 함수를 마무리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연결해 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2차 함수의 중학교 버전은 일반형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나는 예수 출발한다. 그래서 내 제자들이 처음 보는 친구들은 6개 함수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이게 안 그린다. 그럼 나의 수업을 안 받은 친구들이에요. 함수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림을 안 그린다. 그럼 앞으로 수학을 전부 다 외워서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제자들 머릿속에서 이 정도 지금은 그려서 익혀라. 그림 그려줄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점을 2차 함수는 3점만 대입하면 된다.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해달래라. 알았지? 너는 그럴 의무가 있다. 너네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쌤이 이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과연 알까? 나 잘 모릅니다. 자꾸 표현하세요. 당신들의 색깔을 쌤한테 표현해. 알겠지? 빨강, 초록, 핑크. 알겠지? 표현해.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자,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0,0. 자, 좀 더 읽어볼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다시 무슨 말이냐? 다시. X가 0보다 작다는 건 이 Y축을 X = 0직선이라 부르잖아. 0보다 작다는 건 이 왼쪽 표현을 하지. 그럼 X값이 점점 증가할 때 이 초록 점들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간다는 거 Y값이 감소하지. 그래서 다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할 때는 Y값이 감소해. 0,0에서는 잠깐 멈춰. 영어로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후에 X가 0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죠. 기본이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쌤처럼 해봐요. 이렇게 자, 그림을 아이 참 재미있다.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 또 읽어볼게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을 나타내요.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해. 맞죠? 내가 뭐 많은 걸 요구했나? 아니죠. 함수의 기본은 함수다. 이 그림에서 맞아요. 평행이동 개념 이용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구구단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평행이동 할 거야. 좋았어. 내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게 나오죠. X축과 평행하게 P만큼, Y축과 평행하게 Q만큼 이동해 볼까? 그럼 왜 Y 자리에 Y-Q를 대입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자꾸 괴롭히세요. 유도해주세요. 몰라요. 알았지? 근데 외우면 안 된다. X 자리는 뭘 대입한다? 그렇지. X축과 평행하게 P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X축과 평행하게 오케이 X 자리에 X-P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점을 내가 전에 과제로 냈었지. Y-Q는 A 곱하기 X 플러스 P의 제곱. 예를 들면 Y 플러스 Q는 A 곱하기 X-P의 제곱. 또는 이런 표현도 다 차이점이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쌤을 이용해라. 나는 외우지 않게 자꾸 유도하거든. 근데 이미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조금 뛰어넘는다. 어떤 제자들은 3달 배웠어요. 어떤 제자들은 2달 배우고. 너무 중요하거든. 알았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면 수능 못 친다. 그렇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다 보니까 2차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더라? 그렇지. 선대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림에 있어서 이런 표현도 반드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함수 정의는 뭐야? 라고 묻거든. 선대칭이라서 이 점을 이 보라색 x 이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적을 거야. 왜 이런지 보여드릴게요. 이 직선의 기준에서 대칭이라서 이렇게 대칭의 정의는 뭐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라는 사실. 이 그림 본 적 있지? 이게 데스티니 정의란다. 선대칭 도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수도 도형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A점을 만약에 마이너스 별 콤마 0 잡으면 이 B점도 어떤 점을 찍어낼 수 있어. 이거 알파라 내가 잡아놨었지. 자, 이걸 알파 베타 유도해 줄게요. 보세요. 이걸 알파 콤마 0으로 잡는다면
이 점을 만약에 B점을 베타 콤마 0으로 잡는다면 이 점 미들 포인트 M으로 잡는다면 흔히 중점이죠. 중1 때 배웠지? 중점 어떻게 구했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데 있잖아. 근데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쌤 일전 했지 그지? 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네. 여기 대입해 봐봐. 계산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지. 아니 물론 중등 과정에서 이거 완전 제곱식 풀이해서 보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완전 제곱해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A 묶어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가로 닫고 플러스 C면 X계수의 반의 제곱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없던 거네. 빼기 4A제곱분의 B제곱 A를 휘리릭 하면서 빠져나오지. 속으로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만큼을 결합법칙 완전 제곱 나오지?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얼마요? 4A 제곱분의 4A 한 개 약분됐잖아. A 약분됐네. 분의 B제곱 통분 정리하면 4A분의 4AC. 그래서 평행이동 개념으로 이 일반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축방정식은 x자리 x 플러스 2분의 a를 대입했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둘 다 기억하세요. 이걸 익히면 선생님이 지적 수준이 나하고 비슷해지면 다음 레벨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익히려면 이제 미적분 한 1년 더 배우셔야 됩니다. 알았지? 나중에는 이거 안 한다. 구구단 가지고 선생님 장난치면 안 돼. 저는 구구단 까먹었어요. 다시 하세요. 그 다음 레벨이 이제 근의 위치 관계. 왜 이거 기억나나?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이거 기억나? 중학교 때 했던 거. 대칭축이 y축이 왼쪽에 있기 위한 조건이 뭐야?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맞죠? 이런 것도 기억나죠? 문제 풀면서 해줄까요? 외우면 안 된다. 만약에 까먹었다면 내가 20년 넘게 써먹는 간단한 예 이런 4개 이해 가지고 내 제자들이 스스로 한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 달라지지만 요 개념만 스스로 머릿속에 암산될 정도만 되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공식을 지우는 거 참 쉬워요. 이 움직이면 돼, 손을. 이 손을 움직이기 위한 엔진은 이 심장이다, 심장. 심장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딱 3분만 멈추면 사람 죽어요. 자, 이런 것들 유도해봐, 스스로.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페이지 135쪽 필수예제 1번입니다. 첫 번째 풀이, 선생님이 최애하는 풀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수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이 그래프만 보세요.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 4에서 만나? 그러면 우리 배웠던 by 어떤 정리? 인수 정리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함수 동일합니다. 너가 배울 고3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함수 동일하다. 뭘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집니다. 뭘 인수로 가진다?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진다. 그 다음에 x 제곱 계수는 2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맹그로브 스키, 이놈의 스키를 쌤처럼 만들어내면 최풀입니다. 최상급 풀입니다. 알았지? 끝! 자, 교육과정에 있는 책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풀이도 좀 이따가 적어놔라. 알았지? 두 번째 풀이는 방정식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 함수에서 방정식의 의미는 자, 이거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자, 뭔 의미지? 방정식이라는 것은 물론 한글적으로 설명한다면 특정한 근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반대말은 항등식입니다. 그래? 특정한 근이 전문용어로 함수에서 어떤 값? x 절편이라고 부른다. 얘랑 나중에 연립 방정식의 근과도 연결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방정식 단일로 있지만 얘도 일종의 연립이에요. 뭐? y꼴 0이랑 연립하면 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방정식 해법 몇 개? 인수분해, 근의 공식, 완전제곱, 함수. 그러면 두 근의 합, 이긴데 이 녀석이 x절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한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쌤처럼 적으면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오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좌변에 2거든.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A분의 C. 아하, A분의 C. 양변에 2를 곱하면 B는 마이너스 16. 실제로 그럼 나오는지 해볼까요? 자, 위에 거 보세요. 이거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두 배 해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랑 얘랑 같네. A는 B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5쪽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풀이부터 합니다. 2차 함수 읽어볼게요. 자, y는 반의 제곱 없던 거잖아요. 결합법칙 쓰고 교환법칙 쓰면 완전 제곱이 되네. 되죠? 그 다음 상수 정리합니다. k-12 이 함수는 축 방정식은 x = 3으로 일정해. 근데 그 k-12에 따라서 높낮이 꼭지점의 y좌표가 달라져. 잘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이 꼭지점을 P라 한다면 3, k-12. 만약에 k-12가 음수면 두 실근이 생기죠. 0이면 중근이죠. 양수면 허근이죠. 알아듣겠나? 그런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이 점을 편해서 미들 포인트 M이라 한다면 2차 함수 정의는 같은 거리만큼 수직입니다. 근데 거리가 2루트이니까 반은 루트 2죠. 이 점 좌표는 3 마이너스 루트 2. 이 점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2. 뭘 인수로 가죠?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를 인수로 가죠. 뭘 인수로 가죠?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를 가죠. 이거를 곱하면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풀이는 책에 없는 풀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여기 집중할 거예요. 근을 갖는 건 맞아. 한 근을 만약에 좋았어. 알파를 잡는다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루트 2라고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연속이 알파, 이게 베타가 되는 건데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2루트 2 잡는 거야. 왜? 거리가 2루트 1을 했으니까. 맞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6이 나오죠.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러면 알파가 구해지네. 2알파 휘리릭 넘기면 6 마이너스 2루트 2 만족하는 알파는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따라오나요? 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여기 문제는 필요 없지만 알파 알면 사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네요. 잘못 얘기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 그래서 1분의 K 마이너스 3. 요거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보라색은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고 산술 좀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좋은 풀이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근데 함수 풀이가 제일 좋은 풀입니다. 전부 다 함수로 귀결된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5쪽 확인체크 161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함수부터 읽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 x 계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결합법칙 완전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적을게요. 마이너스 앞에 적으면 조금 헷갈리거든. 이것도 잘 봐놓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이퀄 1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k 값에 따라서 모양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2차 함수는 먼 대칭, 선 대칭. 대칭 축 방정식은 이 문제에서는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네. 축 방정식은 뭐다. x 이퀄 마이너스 1. 그런데 거리가 4라고 했잖아. x축과 만나는 거리가 4라고 했네. 이 점을 편의상 p, 이 점을 p'이라 한다면 하나를 만약에 물론 책에서는 이 녀석을 이걸 별 플러스 4라 잡았을 거야. 그런데 2차 함수의 정의를 아는 친구들은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수직하네. 그럼 거리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에서 2 더하면 1,0 그럼 by 어떤 정리? 인수정리. 뭔 인수를 가진다?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죠. x 마이너스 1 인수로 가죠. 근데 2차 함수 최고차 계수는 1이네. 그래서 y는 1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된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6쪽 필수예제 3번은 수능에 나왔습니다. 이 이론 자체 쫙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이거 푸는 방법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올해 수능에도 요식 그대로 나왔다. 내가 풀고 나서 수능 문제 비슷한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방정식으로 풀 거지만 함수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 한번 합니다. 정리합니다. 반의 제곱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1 결합법칙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죠. 책은 판별식으로 썼지만 내 제자들은 함수로 푸세요. 제일 좋은 풀입니다. 내가 두 가지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x축 그리고요. 자, 이차 함수를 그려 쫙 예쁘게 딱 그리세요. 이 녀석이 초록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x 이퀄 축 방정식 1을 곱해가지고 k 값에 따라서 k가 만약 1이면 중근, k가 1보다 크면 허근, k가 1보다 작으면 꼭지점이 y좌표가 음수니까 두 실근 이렇게 쓰면 돼요. 1번만 부른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축 방정식이 곱해 있단 말이야. 축이 얼마다? x 이퀄 1이라는 거야.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최애하는 풀이 꼭지점에 y좌표를 찍으세요. 1,k-1에서 그래서 k-1이 음수면 되죠. 끝. 그래서 이제 시골한 해볼게요. 이게 서로 다른 서다 두 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두 실을 가지려면 근해 공식에서 이 녀석이 방정식 y자리 0을 대입할 거야. 그럼 근해 공식에서 판별식 d, 영어로 discriminant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안 속네. 왜? 근해 공식은 이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거든. d 값이 0보다 크면 두 실근이죠. d가 0이면 중근 2a분의 마이너스 b의 중근을 가집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는 대칭 축과 똑같네. 그 다음에 d가 음수면 어떤 근? 허근을 갖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푸는 건 똑같잖아. 풀이 나야 되겠죠? 똑같이 분리지 얘랑 얘랑. 근데 최애하는 풀이는 선생님은 함수이지 않나? 자, 함수 그리세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7쪽 필수 4번입니다. 자, 이 개념 자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방정식의 근과 연립 방정식의 근이 같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차 함수와 이 직선은 흔히 연립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쓴다. 맞죠? 그러면 책에 꼭 필기할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나왔었지? 연립 방정식 이 녀석의 근은 뭐와 같다? 그렇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x좌표 언급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연립해버리면 실제로 봐봐. x 플러스 k를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퀄 0과 똑같지. 자, 이거 연립할 거예요. 자, 첫 번째 2차 함수는 두 글자로 뭐라 부르지? 고정이에요. 자, 이건 그리는데 오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꼭지점 y좌표는 지금 안 구해야 되겠지? 자, 조금 생략할 거야. 자, 두 번째. 직선은 읽어볼까요? 이 직선 방정식, L 방정식 일낸다면 뭐는 일정하지? 기울기 K는 일정하지만 y좌표가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K 값에 따라서 만날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책풀이 없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만났어. 좋았어. 그건 이해했어. 그런데 이 녀석의 기울기를 한번 이용해 볼게. 올해 수능에도 기울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설명은 이거밖에 없는데 잘 보렴. 이 점을 캡틴 A, 이 점을 캡틴 B라 한다면 기울기 1의 정의는 탄젠트 기억나지? 탄젠트 얼마 값이 기울기 1과 같지? 45. 그렇지. 이걸 좀 이용할 거예요. 흔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 올 수능에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절반 둘 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면 비율은 1대 1대 루트 2지. 그러면 점 A, X좌표를 편에서 알파로 잡으면 이건 알파 플러스 만약에 비율이 1만큼 증가하잖아. 맞아요. 1만큼 증가하잖아.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리를 오케이.
이만큼을 별로 잡으면 이만큼도 별이 되고 이 거리, AB 거리는 루트 2별 된다고. 근데 루트 2별에 해당하는 좌표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잘 봐. 지금 책에는 지금 x좌표 하나 주어져 있지. A에 x좌표가 하나 주어져 있어. 그럼 얘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점 좌표는 별로였으니까 이 녀석은 별 마이너스 2 콤마 뭐가 되겠지. 이런 그림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서 올려서 설명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 자, 그럼 좋았어. 자, 갑니다. 문제 풉니다, 이제. 알겠지? 갑니다. 아니, 그런데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잖아. 연립했지? 이 녀석의 하나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지? 대입해서 문제 풀면 풀립니다. 계산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요건 2. 다음에 5 k는 5가 되겠네. 이해되죠? 그럼 b좌표 계산할 수 있잖아. b자리에 다시 5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가능하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2 or x는 1이 된다고. 그럼 이렇게 계산할 때 이 x좌표가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이 거리가 얼마야? 거리만 따지면 3이지. 이 거리가 3이지. 실제 거리면 아하, 그렇지, 3루트 2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건 또 보여줄까? 기울기가 1 말고도 기울기가 2가 주어진다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기울기 2의 정의는 뭐야? 라고 묻거든.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하지? 2 증가하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아유 왜 그래? 곡선이 자꾸 그려지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점 좌표 잡는 것도 잘 보세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이 기울기가 만약에 이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나온다면 기울기 2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묻거든.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한다? 2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 PQ 거리는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지. 그래서 루트 5별로 쓰는 거야. 이렇게도 이용한다고. 그리고 점 좌표를 만약에 PX 좌표를 알파로 잡는다면 QX 좌표는 알파 플러스 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Y 좌표도 마찬가지지. 이 P 좌표를 만약에 이거 베타로 잡는다면 이 점 좌표는 베타 플러스 2별로 잡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기울기에 대한 설명 너무 중요하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7쪽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한 필수 5번 문제입니다.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짧게라도 그림을 그리세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 교점 몇 개 생긴다? 2개 생기지. 대충만 그려도 괜찮아. 근데 그래도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그 교점에 한 좌표가 하나는 뭐라고요? 알파는 1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보자마자 1 플러스 루트 2 적으면 큰일 납니다. 아닐 수도 있다.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없어요. 우선 지워둘게요. 뭔지 몰라? 얘를 베타로 잡아둘 거야. 그런데 연립을 실제로 해볼까? 자, 이렇게 뒀단 말이야. 이거랑 직선이랑 연립 할 거야. 휘리릭 넘기면 x제곱 더하기 a-3 곱하기 x 더하기 b 플러스 1은 0이지. 이 그림과 똑같은 거 한번 그려볼게. 새로운 2차 함수를 까만색으로 둬. 자, 이것도 실전에 자꾸 듣다 보면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지금은 이런 수업을 거의 해주는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라서. 자, 이 직선 L 보이죠? 이 초록색 L 직선이 결국 이 X축이 됩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거다. 나중에 필기하세요. 알았지? 이해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한근이 뭐라고 했어? 이 점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 A점 좌표인 거죠.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뭘까요? 그 근거는 그렇지. 이 문제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 초록색 2차 방식 읽으면 무슨 계수? 그렇지. 유리수 계수 방정식, 실수 계수 방정식 중에 유리수 계수 방식이 맞겠지. 이므로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알파 바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적어낸다면 because
하트 1이라 그냥 하트만 적으면 돼. 경험치라고 적으면 돼. 이렇게만 적으면 돼. 그럼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지. 실제로 대입하면 좌변은 2, 우변은 이 녀석 암산해 볼까? a제는 뭘 대입해 2가 나와? 1. 두 군의 곱도 마찬가지네. a분의 c니까 b 플러스 1. 실제로 근 대입해 보세요. 합천공식이네. 1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1은 b 플러스 1.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내시는 겁니다. 대입 검사를 하면 이 점 b의 x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 0이 될 겁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페이지 138쪽 필수의 6번. 요 2차 함수 읽어보세요. 고정 그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꼭지점, 축방정식 이런 건 구구단이야. 이 직선 읽어보세요. 기울기는 1, x의 계수 1, y절편이 k 값에 따라 달라져. 높낮이만 달라져. 근데 k 값에 따라서 두 점 중근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함수를 그리는데 개형부터 판단하는 게 맞아. 수학 잘한다고 이걸 정밀화를 해가지고 꼭지점 구하고 x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형, 좌표 평면 없이 2차 함수부터 그리세요. 자, 픽스 고정시켜 놓고 이 L직선을 오케이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달라진다고. 우선 접할 때만 해볼게. 함수로만 순전히 접해볼게. 접할 때는 접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와우, 이 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려고 미적분 하는 거다. 나중에 미적분 하고 나면 쌤 지금 푸는 중학교 풀이 안 할 겁니다. 바로 미분으로 바로 풀어드릴 거예요. 정말 이거 어렵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4 P점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연립하죠. 한글로 뭐 쓰는 건 아닙니다. 쌤처럼만 딱 쓰면 된다. 이걸 좌변으로 넘겨버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지. 이 함수랑 똑같은 함수를 그려봐 라고 묻거든. 2차 함수를 까만색으로 표현할까요? 자, 반드시 이것도 필기해 두세요. 반드시 숙지해야 될 이론 중에 하나다. 이 파란색 직선을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이 식이 x축이 됩니다. 그렇네. 아니 분명히 이 직선이 L이었는데 이게 x축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지금은 다 몰라 된다. 그렇네. 그림이 틀렸구나. 접하는 거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이 2차 함수는 지금 이 그림과 똑같이 그린다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 P 보이죠? 점 P를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P의 x좌표를 만약에 별 콤마 0 잡으면 이 점 P의 x좌표가 바로 별이 되는 거예요. 중근이라고 쓰면 됩니다. 우선 중근을 판단해 볼게. 뭐 완전 제곱식 해도 괜찮아. 오랜만에 D 한번 써볼까? 판별식 D를 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곱 C 2가 이 녀석이 D일 때 0일 때 접하게 되는 거죠. 양변에 8을 나눠봐봐. 그래서 8분의 D는 16이니까 8 나누면 2 약분되고 마이너스 남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래서 정리하면 식으로 맞게 1 플러스 K 이 녀석이 나오는데 K 값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까지는 그냥 식으로만 푼 거고 이제 함수로 풉니다. 분명히 이 직선에 K 값 역할이 있어요. 이 K 역할은 뭐다? Y절편이거든. 근데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접하잖아요. 자,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이 2차 함수랑 파란색 직선은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지. 올라가잖아. 그렇네. 이걸 이해 못한 친구들은 맞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빨간색 모양이 된 건 2학년 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쌤 등에 딱 엎혀라. 설명해 주세요. 해라. 빨간색은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맞지? 그러면 만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야? 라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할래? 그렇지. 작으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 이 오렌지색, 이 색깔의 모양은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입니다.